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벌어진 생물학적 위험 상황이 한국 땅에 긴급 착륙하면서 전 세계 항공업계와 의료계가 주목한 놀라운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러시아 승무원 엘레나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완벽한 방역 시스템과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가 지금 전 세계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단순한 응급 상황 대응을 넘어서 180명의 외국인 승객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기적 같은 일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편견을 가졌던 러시아 승무원이 한국행을 선택하게 만든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가 한국의 K방역과 K서비스에 열광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절로 누르고 싶어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볼코바입니다. 29살이고 아에로플로트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 방콕으로 가는 SU-432편 항공기 안에서 저는 언제나처럼 기내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는 180명의 승객들이 탑승해 있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그런데 23호 좌석 승객이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심하게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그분께 다가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체온이 39도가 넘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좌석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 옆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 승객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열과 함께 구토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기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다른 승객들이 일어나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기내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승객들은 마스크를 찾아 헤맸고 일부는 화장실로 피하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는 기장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했어요. 기장은 잠시 침묵한 후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긴급 회항하겠다는 것이었죠. 그 공항이 바로 한국의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의료 응급 상황으로 인해 김포공항으로 회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시아 국가에 대한 막연한 편견도 있었고 과연 이런 응급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환자들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했거든요. 비행기는 한국을 향해 방향을 틀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걱정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김포공항 관제탑에서는 저희 항공기로부터 생물학적 위험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그 광경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활주로 곳곳에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5대, 방역 차량이 3대, 그리고 커다란 버스들까지 일렬로 서 있었어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장이 기내 방송을 했어요. 한국 당국이 국가 방역 비상체계를 가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더욱 불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놀라웠어요. 이렇게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을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착륙하자마자 항공기 주변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러시아에서도 응급 상황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기내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명확했고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협력했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분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모든 승객과 승무원은 안전을 위해 격리시설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당황하는 승객들에게는 러시아어 통역사까지 동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러시아어 통역사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 도착한 지 채 30분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승객들을 격리버스로 이송하는 과정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별도의 구급차로, 나머지 승객들은 좌석 번호 순서대로 버스에 탑승했어요. 저희 승무원들도 별도의 차량에 배치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동료 승무원 1인나가 속삭였어요. 아시아 국가에서 이 정도 수준의 대응이 가능한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격리시설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한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격리시설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임시로 설치한 시설이 아니라 상설 격리병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건물도 깔끔하고 내부 시설도 현대적이었어요. 접수 과정에서 한국 직원이 저에게 설문지를 건넸습니다. 러시아어로 번역된 상세한 건강 체크리스트였어요.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해둔 걸까요? 개별 격리실로 안내받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시설 이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개별 화장실, 샤워실은 물론이고 인터넷까지 제공된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배려였습니다. 격리실에 들어온 첫 번째 시간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삭막한 병원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깨끗한 호텔방 같았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제 건강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체온, 맥박, 혈압까지 자동으로 측정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첨단 장비를 개별 격리실마다 설치해뒀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전통 음식부터 할랄 음식, 채식주의자용 메뉴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보르시와 검은 빵을 주문했어요. 한국에서 러시아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의심했는데 맛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고향에서 먹던 것과 똑같은 맛이었어요. 오후에는 의료진장이신 김준호 박사님이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분이셨는데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구사하셨어요. 발음도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제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현재까지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고 예방 차원에서 이틀간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시면서요. 그분의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더욱 놀라운 서비스가 제공되었어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태블릿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모스크바에 있는 제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뉴스를 보고 무척 걱정하고 계셨어요. 저는 한국의 의료진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전문적인지,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통화 후에 간호사분이 말씀하시길 승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 상담사도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생각하다니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이 정도 수준의 응급 대응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밤이 되자 또 다른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종교가 있는지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정교의 신자라고 하니까 내일 아침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경과 십자가를 준비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개별 맞춤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180명의 승객 1명. 한 명의 종교와 문화적 배경까지 파악해서 대응한다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잠들기 전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격리 6시간째가 되었을 때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체계적인 대응 방식에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정확히 건강 상태 체크가 이루어졌고 결과는 즉시 업데이트되었어요. 아침 7시에 간호사분이 방문하셨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는지 물어보시고 오늘의 일정을 자세히 안내해 주셨어요. 검사 시간, 식사 시간, 그리고 가족과의 통화 시간까지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실시간 검사 결과 업데이트 시스템이었어요. 제 방의 모니터에서 혈액 검사, 체온 변화,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 그래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투명한 정보 공개는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영양사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주문한 러시아 음식이 입맛에 맞았는지 확인하고 오늘은 어떤 메뉴를 원하는지 물어보셨어요. 한국 전통 음식도 시도해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김치찌개를 주문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어요. 함께 나온 반찬들도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고 영양 균형까지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화상통화 시간에 모스크바에 있는 제 남자친구 알렉세이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역사분이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알렉세이가 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 했는데 통역사분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 러시아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알렉세이의 걱정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통화 후에 통역사분이 말씀하시길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도 환자 치료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단순히 환자만 돌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까지 배려한다니 말이에요. 이런 종합적인 접근 방식은 처음 봤습니다. 오후 4시에는 초기 환자들의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준호 박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사님은 저희들의 불안감을 달래주시려고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앞으로의 일정,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심리 상담사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어요. 밤에는 다른 승객들과 화상으로 안부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어요. 모두들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친절함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온 한 승객은 자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대응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세심하고 체계적인 관리는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런 수준의 대응이 가능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격리 이틀째 오전 10시 김준호 박사님이 밝은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신종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기내식으로 인한 식중독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환자들이 보인 증상들도 모두 식중독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약간 민망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소동을 벌인 게 단순한 식중독 때문이었다니요. 한국 정부에 폐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박사님의 다음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조치였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사과하시는 거예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사과를 하시는 걸까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보통은 과잉 대응이었다고 핀잔을 주거나 비용 문제를 거론할 텐데 말이에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보상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의 숙박비와 식비는 물론이고 항공료 환불까지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추가로 한국 관광 패키지까지 제공한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다른 나라였다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아마 최소한의 처리만 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관광 패키지 내용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는 물론이고 전통 문화 체험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숙박도 5성급 호텔로 준비되어 있었고요. 동료 승무원 이리나가 말했어요. 이건 그냥 업무적인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배려라고 말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가 정말 따뜻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에 김준호 박사님이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격리가 해제되고 원하는 승객들은 관광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셨어요. 박사님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료 통역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에서 관련 연수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박사님은 제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했고 언어 능력도 뛰어나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한국은 국제적인 의료 허브가 되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혼자 있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완벽한 시스템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진정한 배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것이 진짜 서비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격리가 해제된 후 저희는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롯데호텔이었는데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의 세련된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크인 과정도 매끄러웠어요. 호텔 직원들은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고 모든 안내사항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준비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방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온사인들이 강물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이 도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 박사님과 마지막 면담 시간이 있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는데 박사님은 평상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의사가운을 벗으니 더욱 친근해 보이셨어요. 커피를 마시며 박사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의 K-방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박사님은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셨어요. 그때 경험한 혼란과 실수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사님이 제게 물어보셨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아시아 국가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박사님은 웃으시면서 그런 반응이 자연스럽다고 하셨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비슷한 편견을 갖고 있다가 직접 경험한 후에는 생각이 바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당연히 최고의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은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지속적으로 해외 연수를 받고 최신 지식을 습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이었어요. 면담이 끝날 무렵 박사님이 다시 한번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통역 과정을 이수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진지한 제안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완벽한 시스템에서 이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했어요. 이런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저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동료 승무원 이리나가 제 옆에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지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인상 깊어서 쉽게 떠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리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단 사흘 동안의 경험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길에 저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말로 이대로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동료들은 저를 기다리며 손짓했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장인 올가가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고,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올가는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이런 완벽한 의료 시스템에서 일하고 싶었고, 진정으로 환자를 배려하는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동료들과 이별하는 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함께 일한 지 5년이 넘었거든요. 이리나는 울면서 제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올가는 마지막까지 걱정해 주었어요.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비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확신은 없었지만 일단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동료들이 출발 게이트로 향한 후 저는 혼자 공항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국 항공사 채용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인 승무원 채용 공고가 있더라고요. 특히 다국어 가능한 승무원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제가 충족하는 조건들이 많았어요. 경력도 충분했고 영어와 러시아어 실력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의료 통역 전문 승무원 과정이었어요. 김준호 박사님이 제안해 주셨던 바로 그 분야였습니다. 국제선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승무원을 양성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즉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자세히 적었어요. 한국의 완벽한 방역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고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후 저는 김준호 박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제 결정을 알려드리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박사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될 자료들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모스크바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아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 알렉세이도 놀라워했지만 제 꿈을 응원해 주었어요. 언젠가 한국에 놀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서 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유니폼을 입으니 정말 꿈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면접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 시험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마인드 평가, 그리고 응급 상황 대처 능력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김준호 박사님의 추천서와 제 특별한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최종 면접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제게 물어봤어요. 왜 안정된 러시아 항공사를 떠나서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시스템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환경에서 승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의료 통역 전문 승무원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겪었던 그 상황을 다른 승객들이 겪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훈련 과정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한국어 집중 교육부터 시작해서 한국 문화 이해, 응급의료 처치법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서비스 마인드 교육이었어요. 승객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교육 철학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경험했던 그 마음가짐이었거든요. 오늘은 제 첫 번째 국제선 근무일입니다. 서울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항공편이에요. 정말 운명 같은 일이죠.
제가 처음 한국에 왔던 그 반대 루트를 담당하게 되었으니까요. 동료 승무원들과 브리핑을 마치고 저는 신입 외국인 승무원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입 승무원들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기내의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승객들도 많이 보이고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분들에게 한국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러시아 승객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완벽한 러시아어로 인사를 드리니까 정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순간들이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에 인천공항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 그 두려웠던 긴급 착륙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완벽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같은 감동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꿈이 현실이 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제 눈에는 확신에 찬 빛이 반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입니다. 엘레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완벽한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미의 승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체계적인 대응,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최고를 추구하는 끝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서비스 정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엘레나처럼 편견을 버리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한국의 팬이 되어 돌아갑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K스토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